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미술부 기자 김영순입니다. 오늘은 그 백혜영 갤러리에서 백남준과 프렌즈, 백남준과 친구들이 제공하는 7번째 백남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6번 정도 했는데요. 처음 백남준과 BTS, 그리고 두 번째는 백남준과 인터넷, 세 번째는 백남준과 노마드, 그리고 네 번째는 백남준과 그의 전문가들과 나눈 인터뷰, 다섯 번째는 백남준과 첫 번째 전시, 지난번 여섯 번째는 백남준과 미디어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백남준과 비빔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남준의 예술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제로 아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아트로 갔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아트로 갔어요. 어제 좀 인트로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홍천에서 키즈 트리비아 날레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취재차 갔는데, 그래서 어저께 간단한 기사도 올리고, 그래서 어제 좀 준비를 더 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한 새벽에 3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홍천에서 어린이를 위한 그 미술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와 계시는 그 파베르 카스텔 그 회장님께서 한국 대표님께서 그 행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협찬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프닝 행사에도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거기 보면 폐교된 교실이 이렇게 멋진, 엄청나요. 디자인의 수준이 작은 그죠? 군 단위에서 이런 게 있다는. 그리고 저는 좋게 본 것이 이런 분들이 거기 참여한다는 거. 그 주민들이 사실 언제 이런데 베니스 비엔날레를 가봤겠어요. 뭘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걸 참여함으로써 그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체 수준이 그죠? 올라가고 미술과 접촉하고 이런 게 참 좋았고요. 어저께 그 행사에는 그 한젠마 이분이 총감독을 맡아가지고 어린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그 중견 작가들, 그래서 최정화 작가라든가 이런 이목상 작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거는 그 주제가 평화인데 꽃을 철책선에다 다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예술의 지방화와 민주화는 상당히 중요하고, 백남준이 1950년대부터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럭서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고체 사회를 액체 사회로 만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방화,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제 그 행사를 보면서 이제 한국은 지금 인터넷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또 특히 좋았던 거는 이제 그 강원도 홍천 탄약 정비 공장이 이번에 그 국제 작가 전시 공간으로 바뀌어서 이 행사의 주제 중 하나인 평화라는 그런 테마가 전 부각이 돼서 좋았습니다. 이거 좀 이제 처음 인트로라 좀 그런데 제가 옛날 사진 하나 발견해가지고 저를 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80년 초에 그 서울에 있는 예일여고라는 여자 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사를 했거든요. 그때 사진이 남아있네요, 보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학교에서 잘못하면은 밀려나거든요. 수업을 안 하고 노래를 좀 가르치고 샹송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수업이 거의 한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실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노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 했는데 그 제목은 호망스라는 줄리엣 그레코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 참 좋았던 것 중 하나가 그때 전두환 통치 아주 철권 통치 시대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약간 그 유화 정책으로 교복 자율화를 실시했어요. 한 2, 3년인가. 그래가지고 보세요. 학생들 완전히 교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로 수업하는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교복으로 바뀌니까 수업하기가 싫더라고요. 들어가야죠. 너무 분위기가 다 기계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물론 좀 가겠지만 그리고 제가 소개한 적이 없는데 이름 좀 소개할게요. 우리나라 이름은 천문학과 관련이 있어요. 조선 하면은 조자를 잘 보세요. 조자를 잘 보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죠? 해. 네, 해가 있죠. 해가 하나 있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가 2개 있어요. 이건 뭐죠? 십자가 2개. 그건 별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십자가는 뭐죠? 예, 맞아요. 북두칠성.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나라 이름이나 개인 이름이나 보면 이게 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별이 2개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거는 별 중에 별이 뭐예요? 네, 북두칠성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보면 제 이름이 김형순인데 이게 한자를 잘못 김형돈인데 잘못 써서 순이 돼버렸어요. 서기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여자 이름 같다고 좀 약간 좀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의미를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김은 뭐죠? 김. 금이잖아요. 골드.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형은 형광등한테 형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불이죠. 불. 그러니까 순자는 삼수변이 물. 그죠? 이건 또 물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 안에 골드, 파이어, 워터가 다 있어. 그럼 이게 그 우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음양오행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이나 천문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 그리고 인트로 세 번째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백남준이 초기에 독일에 있었을 때 저희 아버님도 이제 독일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근데 요거는 최근에 발견한 건데요. 저희 아버님이 당시에 그 독일과 스위스에서 있었다는 건 알았어요. 제네바에서. 근데 이거는 보면은 바젤에 있었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시내 전차 쿠폰인가 봐요. 맞아요. 네, 이거 이제 전차를 타면 이거 찍는 거죠. 근데 이게 요 카드 하나가 5.5프랑 스위스 프랑으로 5.5프랑 정도 되니까 이제 이걸 또 새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바젤에서도 이제 그 근무 체류하셨는데 그때 주소가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고 그걸 찾아보니까 바젤 동물원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백남준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백남준이 1957년에 독일에 있었을 때 저희 아버님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더 좋아하는 거 2개는 지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트로로 또 4번째 들어가서 지난번에 미디어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오늘 오신 모든 분이 다 미디어죠. 지금 다 미디어고 이게 미디어라는 게 참 좋은 의미죠. 피스메이커, 매치메이커, 이렇게 메디테이터, 중개자 이런 뜻인데 요즘에 뭐 미디어 안 들어가는 말이 없죠. 모든 게 다 미디어가 들어가 있어요. 백남준이 가장 아마 미디어라는 말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미디어, 멀티미디어부터. 그래서 사실은 그 중세의 미디어는 영매죠, 영매. 샤만 같은 거 이런 게고, 그다음에 근대는 종이와 인쇄술. 이게 미디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 종이가 인쇄술이죠. 독일에서 인쇄술이 이제 하면서 대혁명이 일어났고 20세기에는 인터넷이 나와서 이제 그
인쇄술을 배신한 거죠. 그죠? 이제 뭐 이게 A 전트인데 잘못 썼나. 하여튼 이런 게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미디어 이야기 하면서 제2의 인터넷이 나와야 된다. 이런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2의 인터넷이 뭐냐면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미디어를 이야기하면서 뺀 이야기인데요. 백남준이 그러면 왜 1963년 처음 전시할 때 테레비를 사용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백남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 사건 때문에. 1960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TV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1960년 9월 26일로 되어 있는데요. 백남준이 텔레비를 보면서 이 미디어의 힘을 여기서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 케네디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닉슨은 부 대통령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네, 케네디가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이제 토론하면서 한 결과로 결국은 이제 그 아주 유능한 능수능란한 이제 닉슨을 이제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백남준 1964년 첫 번째 전시에 보면 닉슨 TV가 나와요. 여기 지금 밑에 이렇게 나오죠. 닉슨의 얼굴을 이렇게 막 일그러지게 한다니까 이렇게 틀어놓는데 이거는 백남준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테레비 자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석을 가지고 테레비를 막 장난을 치는데 여기도 보면 닉슨의 얼굴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테레비를 그 하여튼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테레비를 이제 장난을 쳐서 좀 이렇게 쌍방적인 이제 소통 도구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여튼 그 미국 대통령 대선으로 인해서 드디어 비주얼 미디어 시대가 왔다는 게 이제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디어 시대죠. 60년이 넘었지만 지금 미디어 시대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시사 타임즈에서 그 미국 대선 TV 토론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왜 그때 케네디가 승리했나 이걸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송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백남준은 그 당시의 최고의 미디어 학자인 맥루한을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작가와 최고의 미디어 학자가 만난 거죠. 맥루한이 유명한 말을 했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나오는 모든 미디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어떤 그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사람들과 하는 모든 내용에는 다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의 의도가 숨겨 있는. 그러니까 백남준 이걸 일찍이 알았고요. 요즘에 이제 그게 너무 악용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진짜 같은 가짜 뉴스의 홈스 시대를 맞이해서 이 보통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미디어 공부를 엄청 안 하면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존 보들리아르는 시뮬라크라고. 근데 지금 보면 뭐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보면 뭐 뉴스만 그런 게 아니라 상품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얼토론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남준은 자기 스스로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말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안 쓰고 자기는 인포메이션 아티스트, 정보 아티스트다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미디어 아티스트인 거죠. 근데 또 백남준은 이 세계 문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를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인류학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에 와서는 인류학자가 제대로 이 세상을 해석을 해나가고 있는데 백남준은 시사 예술가라고 볼 수 있어요. 시사 미디어 예술가. 그러니까 그 당시 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시사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고 또 시사를 모르면은 서사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때 5개 언어를 배우고 20대 세기 유수의 신문을 다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대 때 홍콩을 경기중학교 다니다가 홍콩에 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영어를 좀 배웠죠.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니까 일본어 했고,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한 게 프랑스어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프랑스어를 했는지 정말 놀랐고, 그 다음 나중에 독일어 유학했으니까 독일어 뭐 영어 이렇게 된 거죠. 그 우리가 만약에 시사에 말하려면 되게 CIA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언어가 많은 언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준도 이제 그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1950년에 백남준이 이제 불가피하게 6.25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으로 이제 가잖아요. 일본으로 가는데 그때 부인이 그걸 들은 이야기예요. 일본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뭐였을까요? 네, 프랑스어 사전. 그러니까 프랑스어 사전을 그렇게 이제 중시했다는 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게 원래 50년에 6.25 터졌을 때 가족들이 먼저 부산에 가 있었고요. 백남준은 피난을 안 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아마 합류해서 이제 일본 그때는 아마 그 미람선이겠죠. 제대로 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백남준 우리말 빼고 5개국을 했기 때문에 5차원 예술가거든요. 예술가 이런 한 사람이 100명을 담당하는 예술가가 있고 1000명, 10,000명, 백남준 1억 명을 담당하는 예술가.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술가의 그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을 일당백이라고 그래요. 인사할 때 나는 100명의 군인을 상대방을 뭐 한다. 근데 백남준은 1억을 담당, 한 작가가 1억의 인구 정도를 담당하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됐고 또 세계적인 작가, 시대. 그래서 백남준은 세계적인 작가보다 세계적인 작가라야 말 좋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계적 차이가 뭐죠? 네, 그 시대 정신을 아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세계 작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제대로 아는 작가. 그걸 세계적 작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백남준의 말이 정말 어눌해요. 저게 말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 어눌한 툭툭 던지는 말인데 이게 예술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말이. 지난번에 한번 예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체 질문이 어렵잖아요. 사람들 얼떨떨하게 하는 게 예술이다. 뭐 굉장히 간단하고. 또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질문이 어려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말대꾸 하는 게 댓글이 민주주의야. 이게 딱 해버리니까 완전히 충격이에요. 사실은 백남준 언어는.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그 문학 비평가 중에 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서울대 교수, 내가 불문학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한국의 로랑 바르트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백남준의 예술 잘 모르겠다. 난 그걸 모르는데 백남준의 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정말 기가 막히다. 뭐라고 했냐면 원래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뭔가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억압적인 거거든요. 말. 남자들이 되게 억압적인 말 많이 하는데 백남준의 말에는 전혀 억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말에서 엄숙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은 그냥 시원하고 뭐 나냐고도 다 쉽게 풀어 헤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길죠? 누가 읽어보실래요? 이 너무 길어서.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보이시나? 예, 다음에 그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나오면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목소리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니 여기 나는 여기서 나는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하는 방식만은 높이 평가한다. 그의 말은 솔직하고 억압적이지 않다. 비디오 예술은 쇼에서 역설적 공감, 나만 옳다, 풍조의 반성의 자극, 때로 그의 말은 해학적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높은 평지에 이른 사람들이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백남준은 그의 비디오 예술을 스스로 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쇼는 구경거리라는 뜻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백남준 자기 예술을 그냥 쇼라고 이야기했어요. 구경거리 뭐
고급 예술이다 뭐 이런 말 쓰지 않고 편하게 와서 즐기면 된다 이런 그 말의 말투가 굉장히 편안하고 또 권위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언어를 썼던 거죠. 여기 내용이 조금 좀 제대로 안 돼서 미안합니다. 제가 정리를 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한 이게 백남준 아트센터 2008년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이영철 관장이 이제 거기 처음 초대 관장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탁월한 그 큐레이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근데 이분이 그 획기적으로 독일 큐레이터, 그러니까 독일의 그 독일 사람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또 큐레이터 중에서 포르투갈 사람을 또 해서 외국 사람을 2명이나 썼어요. 이거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토비아스가 그 자기 아버지가 백남준하고 친구예요. 이 독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점에 인연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는데 관객이 반이 외국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히 전시가 좋아요. 아주 수준 높은 전시를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뭐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모여오고 그리고 이제 국제 세미나 할 때도 수준도 엄청 높았죠. 세계적인 전시를 했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예산이 4분의 1 뭐 많이 떨어지고 기능 이제 그 지방자치 한계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거의 좀 활동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 보면 저도 몇 군데 외국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관은 없어요. 위에서 보면 P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피아노. 그리고 이 파사드가 완전히 이거 테레비 화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그 독일 사람이 아마 1차에 당선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가 2차로 해서 다시 해서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화면에 그 날씨가 다 그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백남준의 어떤 상징을 잘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백남준이 독일에서 미술학 교수를 했잖아요. 47살에 교수를 했는데 그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뭐죠? 미술대학 중에서 디셀도르프가 좀 유명하죠. 근데 보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1773년이면 몇 년 됐죠? 200년 넘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독일에서 굉장히 명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디셀도르프 저도 한번 잠깐 가봤는데 거기 라인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이고 그 독일의 유명한 뭐 리히터나 폴케나 워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고요. 지금 양혜규가 독일에서 저 교수가 됐는데 그 나이가 47살, 백남준 47살.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은 나이에 독일에서 이제 교수가 됐죠. 그래서 이게 수업하는 모습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수할 때 미국에 계셨는데 비행기로 맨날 오니까 학생들하고 만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하면서 수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백남준도 돈을 줘요 학생들한테 도박하라고. 왜 도박하라고 돈을 주지? 그 어떤 학생이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도박장에 갔는데 그날 도박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또 대상 받고 작품 전시회 했는데 그러니까 백남준은 이 왜 막 서양 악기를 부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백남준 닮아가지고 도박하다가 멋진 아이디어 떠올라서 좋은 작품을 낸 거죠. 그러니까 백남준이 굉장히 이게 단수가 높아. 보통 사람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제가 못 봤는데 여기 새로 한 건데요. 백남준이 원래 독일에서 7년 보내고 94년에 뉴욕으로 갔어요. 원래 뉴욕에 별로 오래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롭고 뭐 텔레비 그 부속품 사기 좋고 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65년에 이게 백남준이 뉴욕까지 2년 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를 자주 갔나 봐요.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카페옥 고고라는 이제 카페인데 여기서 아마 전이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린치 빌리지 쪽이니까 뉴욕 대학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그 뉴욕 대학이 우리 관장님 거기 많이 다니셨죠? 뉴욕 계실 때 거기가 히피들이 옛날에 그거 뭐 근거지라는 말도 있고 뭐 굉장히 자유로운 그 지역이 히피들이 많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이 카페가 64년에 문을 열어서 69년 문을 닫았는데 그때 백남준이 세계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나온 소니 영상기계 핸드폰 그러니까 그거 포타펜 이걸 갖다 구입을 했는데 이 나오기 출시하기 전에 이미 주문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구입했어. 그러니까 백남준은 이것도 세계 최초야. 다른 사람들이 얼리 아답터였어요. 요즘 말 그 많이 쓰잖아요. 일찍이 뭐 해가지고 이것도 또 백남준이 또 최초로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영상을 이제 거기서 돌렸거든요. 영상을 돌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백남준이 뭐라고 썼냐면 콜라지가 유화를 대체시키고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체시키는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콜라즈, 유화, 브라운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물감으로 그죠 그렸는데 이 판이 뭐예요? 판이 이제 물감이 아니지 캔버스가 아니고 모니터가 되는 거고 거기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물감 붓이 아니고 전자 붓을 이게 혁명이죠. 이게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비디오 아트가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63년에는 그냥 시작된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 대표님 독일 이야기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약간 빗나간 이야기인데요. 메르켈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한 1분 정도만. 메르켈하고 푸틴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이 푸틴이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정교회, 독실한 기독교인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그 푸틴이 KGB 출신 외국을 굉장히 잘하고 원래 근무를 동독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어가 능통하겠죠. 근데 메르켈은 목사의 딸이고 동독인데 목사의 딸이 여기 보면 아버님 나오죠. 되게 인자해 보이시네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이 메르켈이 고등학교 때 러시아에 너무 능통해가지고 러시아어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대부터 이미 러시아를 많이 돌아다녀요. 거기 러시아 통인 거죠. 그 두 사람이 만나면은 언어를 뭘 쓸까요? 러시아. 네, 그러니까 메르켈은 러시아로 하고 푸틴은 독일어. 이 정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 신문에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나라 신문에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 많다는 걸 지금 알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르켈이 지금 사실 유럽의 유일한 희망이 메르켈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다 거의 쓰러져 가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이제 이 사람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정의고, 그 다음에 이 정치는 인격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제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시대를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이 1917년이 독일에서는 루터 500주년이에요. 탄생. 독일의 개신교가 생긴 500주년인데 이 그 독일에서 루터 500주년 저도 그때 독일 갔었거든요. 그 교회 갔더니 이런 자료가 많더라고. 500주년 자료가 많은데 그때 누가 왔어요? 그 행사에? 교황. 네, 교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앞에 희망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유럽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결정되거든요. 그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인류학 이야기 나오면 또 이거 골치 아픈데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 엉뚱해요. 우리가 전혀 못 듣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사실 여기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주술이 있죠. 그 다음에 기술이 있고 예술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예술은 주술과 기술과
예술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이제 아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박정진이나 인류학자는 이게 원래 주술은 학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게 주술이란 말이 그게 무슨 미신이 쓰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그 보여주고 싶은 거 저는 못 갔는데 바이칼호수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바이칼호수를 간다는 거는 유라시아를 새롭게 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하는데 그 한번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 이제 뭐 거기까지는 하고 또 인류학자 이영철 관장도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은 서양의 근대주의가 만들어놓은 국경 있잖아요. 아프리카 막 이게 뭐 직선으로 돼 있다. 이게 전부 다 거부한 게 백남기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김 감독님도 지금 아프리카 많이 다니셨는데 국경을 뭐 이렇게 그냥 거의 그렇다면서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남도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양의 근대주의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라뚜르라는 사람이 유럽은 한 번도 근대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는 이제 이렇게 서양 문화, 유럽 문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새롭게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트로 마지막에서 그 백남준이 스스로 자기 예술에 대한 골자를 키워드를 몇 마디를 했어요. 요거는 좀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자기가 하나 줄 수 있어요? 네. 아 이거. 네, 누가 한번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안 보여. 저는 네, 읽으세요. 좀 말이 타타르시스 순간의 환희 모든 감각의 만족 전인격 총체적 개입 극도의 전자적 충동 두뇌의 전기자기 진동 직접 접촉 예술 전자와 생리학의 시뮬레이션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 전자 초고속도로 정신의 사이버네틱스 인공 신진대사 다매체 다방향 상응 등등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 백남준이 자기 예술을 이렇게 키워드로 한 30개 정도를 요약을 했는데 이거 여기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연구하려면 정말 이게 어려운 난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럼 예술이 뭐냐? 예술은 노는 거다. 잘 노는 거, 유의, 축제 이거. 왜냐하면 보세요, 철학은 이렇게 논리죠. 소설은 이야기고 시는 노래인데 그러면 예술은 뭐냐고 물을 때는 예술은 무엇보다 유의고 축제다. 왜냐? 인간이 상상력이 가장 잘 발동할 때가 언제죠? 잘 놀 때. 신나게 놀면은요 좋은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요. 아까 말했죠. 백남준이 그 막 서양의 악기들 막 때려 부실 때 그때 갑자기 뭐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